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다루게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중학교 때 2학기 때 주로 배웠던 도형들 있죠, 그죠? 도형의 성질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왔던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자 이겁니다. 그래서 도형들의 성질을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자. 그래서 주제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이고요. 방정식이고 그 첫 번째로서 점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다루게 되고 첫 번째는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에서의 거리입니다. 수직선에서의 거리. 여기 거리. 자, 수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수직선이 주어져 있고, 여기 A점이 있고, B점이 주어져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럼 A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숫자 하나가 필요하죠? A의 위치를 A, B의 위치를 B라고 쓴다면, 보통은 A의 좌표가 A, B의 좌표가 B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그림상에서는 B가 A보다 크니까 얘는 B-A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오른쪽에 있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됩니다. 자, 이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런 거고, 자, 뭐가 큰지 만약에 이것만 나와 있다면 뭐가 큰지 모르죠? 뭐가 큰지 모를 때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면 됩니다. 절대값. 자, 절대값을 씌우면 A가 크면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 거고, B가 크면 이거 빼서 부호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따라서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좌표 주어져 있을 때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좌표 평면에서의 거리입니다. 좌표 평면에서의 거리. 평면에서의 거리입니다. 자, 얘도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요. 제 좌표 평면, 여기 X축, Y축이 있고,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좌표 평면 위에 점을 표시할 때는 X좌표, Y좌표 두 개가 필요하니까 편의상 얘를 A, B라고 쓰고 얘를 C, D라고 쓰죠, 이렇게. 자, 썼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때는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B고 여기가 D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따라서 이 안에 이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요 길이는 이 그림상으로 보면 C가 A보다 크니까 C-A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고 원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A-C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상에서는 B가 더 크니까 B-D로 거리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뭔지 모른다고 치고 절대값 B-D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의 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 절대값 A-C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B-D의 제곱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길이가 필요하니까 절대값을 제곱을 날려주고 루트를 씌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절대값 쓰기가 좀 약간 귀찮죠? 자, 귀찮은데 우리 절대값 A-C의 제곱은 그냥 A-C의 제곱하고 똑같죠, 그죠? 자, 또는 C-A 제곱하고도 똑같습니다.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절대값을 그대로 만들어 놓지 말고 그냥 빼기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A-C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으로 만들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읽을 때는 자, 요 녀석은 뭐 X값의 차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 얘는 Y값의 차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Y값의 차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뭐에서 뭐를 빼는지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원하는 데서 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뭐 A점 2,3이고요. 그 다음에 B점 5,7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의 차를 계산하면 돼요. 뭐에서 뭘 뺄래요? 5에서 2 빼는 게 좀 편하죠, 그죠? 5에서 2 빼니까 3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얘도 여기서 이거 빼는 게 편하죠, 그죠? 빼면 4의 제곱이 됩니다. 9 더하기 16이니까 25. 따라서 루트 25니까 답은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그죠?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하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이제 모든 문제의 다 출발점이니까 이거 고등학교 기하 문제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 공식 잘 익혀두세요. 자, 얘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A점이 -2,2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 B점이 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녀석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P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P의 좌표를 구하세요라는 문제.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적당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2,2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 3,7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A점, B점 이렇게 주어져 있고 A점, B점 주어져 있고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데 X축 위의 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상상 한번 해보면 한 요 정도? 그래서 요거 두 개 길이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요 점은 무엇인가요? 요걸 찾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만족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뭐 두려워하지 말고 요 녀석의 좌표를 A, B라고 잡으면 됩니다. 알겠죠? 어떤 무엇을 만족하는 점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A, B라고 잡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문자 두 개 잡았으니까 식 두 개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자, 이 문제는 이 P점이 X축 위에 존재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굳이 그러니까 이 B값은 0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따라서 X축 위의 점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P점을 A, 0라고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잡고 이제 남아있는 조건이 뭐냐면 같은 거리에 있구나. 그래서 P에서 A까지의 거리랑 P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같구나. 따라서 PA랑 PB는 서로 같다라고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열심히 거리 공식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P에서 A까지의 거리는 루트에 P에서 A까지 거리는 여기서 이거 빼는 게 편하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2의 제곱에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PA. 자, PB는 루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요거 두 개가 서로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뭐 당연히 루트 보기 싫으니까 루트를 살포시 없애주고 얘를 정리해볼게요. 밑에 정리하면 자, A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죠? 얘랑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더하기 7, 7, 49 요게 같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거 두 개 이렇게 없어지고 얘 넘어가면서 10A가 되고요. 10A가 되고 얘는 8 넘어가면서 1 남으니까 5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몇이다? 5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A 값은 5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P의 좌표는 5,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죠? 자,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수직선상의 거리,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의 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X값의 차의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제곱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고 거리를 이용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고 어떤 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A, B라고 잡은 다음에 식을 두 개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